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후쿠오카에 와 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 여행지가 오사카 다음으로 후쿠오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빈티지 디카 매물도 찾아보고 카메라 매장을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도쿄에서는 아키하바라라는 특정 지역 위주로 돌아다녔다면 이번에는 하카타, 나카스, 텐진까지 여러 지역에 있는 카메라 샵들을 직접 돌아다녀 볼 예정인데요. 과연 후쿠오카에서도 좋은 빈티지 디카를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고고 카메라라는 곳인데, 제가 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갔던 이미스 마켓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중고 카메라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매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를 아일리 분들 그 유튜브 자컨에서 봤거든요. 그때는 거기 매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아일리 분들이 거기 위서 카메라를 못 썼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열려있길 바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여행 오는 기간 내내 후쿠오카 비 온다고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 쨍쨍합니다. konnichiwa. konnichiwa.今ヴィンテージデジタルってすごい人気なので、韓国、それからタイ、中国 CCD のやつを皆さん探す。これ全部今週売ったやつ。赤先月は全然なかった。30台入ってもこれだけです。少ないんですよ。今東京でもないんです。はい。 와, 여러분 지금 처음 간 매장 그 고고 카메라에서 지금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분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카메라를 전부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애초에 도쿄에도 물량이 없어서 여기 후쿠오카까지 오는 카메라 자체 수도 너무 적고 한 달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입고가 되는데, 진짜 정말 매일매일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도 진짜 엄청 많이 와서 카메라를 사간대요. 근데 캐논 그 익시 모델은 진짜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뭐 주로 카시오, 쿨픽스 그리고 파나소닉 루믹스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래요. 그리고 한 가지 슬픈 소식은, 게다가 요즘은 이 CCD 모델, 그러니까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물량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대부분 필름 카메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었던 건 사장님이 본인 장부를 갑자기 꺼내시더니 장부를 막 펼쳐서 막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막 다 팔렸다면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만큼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후쿠오카나 이 근처 살면은 저도 진짜 매일매일 와서 카메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아 맞다, 또 하나, 사장님께서 디카 시세는 주로 15,000엔에서 20,000엔 요 사이에 형성된다고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만약에 여기 후쿠오카 놀러 오시는 분들 중에 디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고고 카메라는 그래도 진짜 필수로 꼭 한 번은 들르면 좋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카타역 쪽에 있는 나니와 카메라라는 곳에 가볼까 했는데 사장님 말 듣고 약간 쫄려가지고 비장의 치트키를 지금 바로 꺼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텐진에 있는 키타무라 카메라 두 번째로 한번 들려볼게요. 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막 생각해도 모델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 건지면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일단 키타무라 카메라 얼른 가볼게요.
電池なので電池の貸し出しができないんですよね。液晶の表示が不良とは書いてます。この表示がですね、こうあまり良くないみたい。電池がないのでちょっと確認ができないんですけど。すごく今人気はあります。근데 여기서도 저한테 직원분이 한국인들 진짜 많이 온다고 그 말을 여기서도 들었어요. 근데 진짜 후쿠오카에 많이 오시는 만큼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카메라 많이 사나 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今日はどちらから？韓国？韓国。福岡の駅ステーションに行ったらすぐに大きなパークがあります。ケゴパーク。そこの横ビッグカメラさん、大きなカメラさんあります。でその横にファミリーマートっていう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あって、裏にビルがあります。 후쿠오카에 다녀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한국 오자마자 바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후쿠오카에서 이 카메라를 구하러 다닌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쿄는 도시 자체가 워낙 넓기도 하고 이케부쿠로, 아키하바라 이런 시부야처럼 카메라 구하러 다니는 동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어져서 좀 힘든 반면 후쿠오카는 시내가 작아서 어디든 접근성이 좋고 빠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 나왔던 카메라 매장 4군데 모두 반나절 정도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 충분히 여유롭게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후쿠오카 가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후쿠오카에서는 총 2대의 카메라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제가 직접 구입한 캐논 파워샷 S2, 그리고 또 하나는 나니와 카메라에서 덤으로 아무튼 거의 공짜로 얻게 된 카메라인데 먼저 파워샷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워샷 A640을 쓰게 되면서 화면이나 렌즈가 회전하는, 그러니까 통칭 스위블 모델을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좀 스위블 카메라 위주로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 키타무라 카메라에 파워샷, 그것도 A640처럼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액정 돌아가는 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선 지금 얘가 여러분들을 너무 똑바로 딱 직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렌즈 커버가 없어요. 얘는 껐다 켰다 할 때 렌즈 덮개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커버가 있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단 렌즈 커버가 아예 없고 또 그 밖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액정이 안 나온다고 직원분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마침 내가 들고 간 카메라가 파워샷 A640이어가지고 제가 직원분한테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전지랑 SD 카드로 이 카메라 테스트해봐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직원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메라에 있는 건전지를 다 빼가지고 여기 파워샷 S2에 한번 딱 넣고 작동을 해봤는데
사진, 동영상 촬영도 더 잘 되고 이렇게 플래시도 잘 켜지고 장래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 파워샷 에스트의 스펙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기는 113, 78 그리고 이쪽이 75.5mm고 무게가 진짜 무거워요. 405g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터리 4개를 끼우면 진짜 상당히 더 무거워지는 약간 무게에 대한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컴팩트 카메라보다는 휴대하는데 조금 힘들다는 점? 크기도 확실히 크고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카메라는 아까 여기 배터리나 건전지 넣는 곳에 SD 카드 넣는 곳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옆에 SD 카드 넣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정말 다행히 XD나 뭐 다른 카드가 아니라 SD 카드를 지원하고 2GB까지 지원을 합니다. 출시는 2005년 6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500만 화소의 CCD 센서입니다. 그리고 캐논의 디직2 이미지 처리 엔진이고 디지털 카메라 최초로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아직 동영상을 찍지 않아서 오디오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장례랑 동영상 찍은 것도 짧게 편집해서 쇼츠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동영상은 640에 480 VGA 해상도고 초당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액정의 크기는 1.8인치라고 하네요. 근데 이 액정이 LCD 모니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 굉장히 스펙이 좀 높은 카메라에 속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캐논 카메라 중에 뒤에 IS가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손떨림 보정이 된다는 건데 얘 역시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당시로서는 좀 고성능 스펙이었던 것만큼 얘가 초접사 촬영이 가능한 슈퍼매크로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접사를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접사가 그렇게 잘 찍히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촬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접사를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식 먹을까? 손? 손? 아무튼 저희 두 번째 파워샷 S2 IS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테이블에 지금 끄덕끄덕 뭐가 많이 생겼는데 이 카메라는 진짜 꽁으로 생긴 니콘 TW 줌입니다. 보시다시피 필름 카메라인데요. 제가 출국 전에 이번 여행에서 좋은 카메라 파우치들을 구하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니아 카메라에서 좀 좋은 카메라 부속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컴팩트한 크기 말고도 좀 파워샷처럼 큰 카메라들도 생기다 보니까 넉넉한 크기의 파우치도 필요해져서 마침 이 뒤에 있는 니콘 카메라를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사실은 이 니콘 파우치랑 세팅 카메라가 있다면서 이 파우치 사면은 그냥 이 카메라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필름 카메라에 동작 미확인이라서 본인도 약간 골칫거리였는지 이 파우치 가격이 500엔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파우치 500엔 가격에 카메라랑 같이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오케이 이러고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이 니콘 TW 줌의 스펙은 13.6, 7.3 5.7cm고요. 미리가 아니라 센치입니다, 여러분. 무게는 360g. 그리고 출시가 자그마치 1990년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보다 나이가 또 많거든요. 제가 카메라 구하면서 저보다 나이 든 카메라는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필름 카메라밖에 없었는데 얘가 제 손으로 수집한 카메라 중에서는 진짜 최초로 저보다 더 오래된 카메라입니다. 35mm의 필름 카메라고 오토포커스가 탑재돼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필름 카메라가 아직 저한테도 입문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진짜 정말로 작동이 안 돼서 나한테도 골칫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사실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이 카메라가 된다면 또 이 기회로 필름 카메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스티커도 그대로 붙여져 있고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외관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얘 될 것 같은데 암튼 이 쿠팡에 카메라 전용 배터리인 CRP2 맞나? 아무튼 요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주문한 게 그저껜가 도착을 했어요. 얘 동작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진짜 찐으로 이거 지금 확인해 보는 거라서 약간 떨리긴 하거든요. 엄마야! 여기 아닌가 봐요. 이거 지금 이 카메라 아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 지금 굉장히 제가 답답해 보일 것 같은데 오, 나 안에도 되게 깨끗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깨끗해요.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저 이거 여는 방법을 알아왔어요. 동전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동전으로, 지금 강아지 털도 있네? 동전으로. 근데 얘는 되게 열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이거 원래 분리가 되는 건가? 아니면 고장났나? 아무튼 여기 어떻게 하냐, 이렇게인가? 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핸드폰 액정을 보고 하는 거라서 조금 버벅버벅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됐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닫아주는 거겠죠? 근데 필름 카메라는 원래 다 이런가요? 원래 이렇게 배터리 넣는 것이 어렵게 돼 있나? 한번 켜볼게요. 근데 지금 ON에 가 있잖아. 헉! ON에 가 있는데 배터리 넣었을 때 안 켜지는 거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방금 들으셨어요? 된 거 아니야? 맞아? 헐! 헉! 되나봐. 미친. 저에게 필름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찍히지는 않겠지? 당연히. 어머! 필름도 사볼걸. 대박. 사장님, 나니와 사장 이거 보고 계세요? 이거 돼요. 줌도 되나? 여러분, 이렇게 필름 카메라도 리뷰하는 유튜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필름 구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헉! 지금 약간 좀 얼떨떨한데 이 카메라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쿠오카에서 카메라 구하는 과정부터 구매한 카메라까지 쭉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을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